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HBM 전략 공통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말 사이에 엄청난 뉴스가 많이 쏟아져 나왔죠. 세마이 어널리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딜란 파텔이 이끌고 있는 반도체 분석 기관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딴 데보다는 월등히 좋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론이 HBM4에서 탈락했다, 하나도 못 넣는다, 단언적으로 선언을 했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에 묶어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시면 반도체 전체 투자에 엄청난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지금 전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번은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걸 더 많이 공급해라. 이게 엔비디아의 요구입니다. 간단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HBM4보다 HBM4E가 더 좋은데 그걸 더 많이 공급하고 HBM4E보다 HBM5가 더 좋은데 그걸 더 많이 공급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연구자들 중에서 AI 붐이 일시적일 거다, 오히려 빠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특히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이 그런 분들이 좀 있죠.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젠슨항은 미친 듯이 시장이 폭발할 거로 보고 있고 우리는 더 좋은 걸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삼전은요, 이미 시장이 폭발할 거를 어그리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젠슨항의 어떤 꿈이 아니고 실제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삼전은 그 정보망을 통해서 가장 먼저 게이지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테슬라 정보망도 도움을 줬겠죠. 일론 머스크로부터 많은 주문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은요, 이 완시 공정으로 지금 4E가 아니고 5까지 만들어 봤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수요를 말씀을 안 드렸었죠. 완시 수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놀랍게도 70%까지 거의 올라왔다고 합니다. 놀랍죠? 20%였습니다. 1년 전에는. 그런데 70%까지 올라왔거든요. 제 말이 맞다는 이야기죠. 리키지 잡아서 내부에서는 정말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70% 이야기는 제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었고요. 4E도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5까지 만들어 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덱에서 스펙이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내부적으로 이 정도의 바운더리가 표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예상해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요, 왕감마 가지고 5까지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4E, 5 다 만들었다고요. 삼성이 뛰면 우리도 뛴다, 이런 전략이죠. 그리고 이 모든 밀어붙이기에는 엔비디아 말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는 겁니다. 삼성은요, 한술 더 떠가지고 SPHBM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SPHBM은 뭐냐면 인터포저 대신에 서브스트레이트 PCB에 바로 HBM을 실장하는 거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해봤다고 합니다. 이거 하려면 베이스 다이를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더리 팀까지 움직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베이스 다이 안에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서데스 물리계 정도 집어넣어 가지고 약간 원거리에서도 메모리가 기능할 수 있도록 엄청난 성능을 뜯어 고친 거라고요. 어쩌면은 마이크론보다 삼성이 더 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이크론은 메모리 단위에서 움직이지만 삼성은 패키징 단위에서도 움직일 태세거든요.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앞당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원 영상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HBM4하고 HBM4E하고 5는 뭐가 다르냐? HBM4는요, 용량이 36GB입니다. 4E는 16층이니까 3 곱하기 16 하면 HBM 하나당 용량이 48GB라고요. 5는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이 하나당 4GB가 되고 16층이면 64GB가 되겠죠. 4GB가 될지 아직 그거는 결정이 안 됐는데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 시장 전망은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세마이 어널리시스에서 마이크론 이야기 한 것뿐만 아니고 삼성전자 이야기도 했는데요. HBM4의 시장 점유율이 30%일 거다, 이렇게 때렸는데 그거는 아마 내부의 삼성의 전문 엔지니어들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마 고위층만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를 들어봤겠죠. 전혀 아니고요. 삼성은 더 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은 뭐냐? 지금 이걸 만들어 봤다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는 4도 지금 많이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4 돈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4E로 가는 게 더 돈이 될 텐데 물량도 많잖아.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은 4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면 4E하고 5까지 전체 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삼성의 어떤 기세를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편적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4E, 5까지 보지 못하고 4만 봤다라는 건 한계가 있고요. 4를 봤는데도 삼성의 완시 수율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전혀 획득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엉터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엉터리 결론을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에 대해서도 틀렸고 마이크론은 뭐가 틀렸냐? 마이크론은 작년 4분기에 HBM4용 본드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 본드를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양산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통과 못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통과 못했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입니다. 11GBps에 미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는 작년 7월부터 한국에서도 일본계 장비 회사들 헤드들이 계속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통과를 했는데 마이크론은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때 산자이 메우토로가 아니라고 단언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뉴스라든가 어떤 전망에 근거해서 마이크론 주식을 파신 분들은 닥쳤던 개가 된 거죠.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마이크론은요 통과를 했고 그거를 조금만 더 취재를 해보면 엔지니어들 단에서요 이미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서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HBF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캠2 있지 않습니까? 그 규격도 마이크론만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전방위적으로 HBM, HBF, 소캠 모든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HBM4 통과 못했다 그러면 회사가 망해야 되겠죠. 지금 산자이 메우토라하고 세마이 어널리스 이야기가 완전히 정반대로 배치되기 때문에 이건 잘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는 큰 문제거든요. 아직까지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주가는 3% 이상 올랐죠. 아마 며칠 내로 마이크론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잘 보시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거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시장이 빅뱅을 일으키를 끌어보고 있다. 그래서 모든 투자 관점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 이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칼버렉에서 대격돌이 일어나고 여기서 승자와 패자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26년에 하는 거는 NVL70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베라루빈 NVL70이라고 해서요. 작년에 론칭한 블랙엘 NVL70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엄청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 이 NVL70에서 HBM의 용량은 20TB 정도 됩니다. GPU가 72개가 들어가고요. HBM이 576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버렉은 내년에 나오잖아요. 칼버렉은 GPU가 무려 576개입니다. HBM은요. 4608개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48GB를 기준으로 해서 곱해봤더니 용량이 거의 200TB가 나옵니다. HBM이 담당하는 메모리 용량만 200TB라고요. 대역폭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제가 HBM 하나당 대역폭이 2.75TB라고 했는데 요거는 하나당 3TB 이상이 되긴 될 테지만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역폭도 증가하고 용량은 10배가 늘어난다고요. 얼마나 큰 시장이 열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삼성하고 마이크론은 내년을 보는 거라고요. 누가 이길지는 마이크론을 포함해서 곧 결정이 됩니다. 1년 안에 결정이 된다고요. 올 하반기에 HBM4E 아마 스펙 나올 거고 또 뭐 컬 진행되겠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칼버렉 규격이 나올 텐데 그 전에 아마 공급업체 선정이 될 겁니다. 특히 PCB나 냉각장치, 전원장치 이런 거는 이미 결정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HBM4E 공급업체 결정을 하겠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1년만 지켜보시면 됩니다. 세마이 어널리시스 이야기인데요. 세마이 어널리시스는 이번에 자신의 어떤 정보 소스를 지나치게 믿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마이 어널리시스 말고도 많은 지금 증권사에서 무리한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죠.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SMC 세계 1위의 비밀이라는 화제의 신간을 쓴 린홍원 기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TSMC를 오랫동안 취재를 해오면서 자기가 파편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결론을 냈을 때 틀린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TSMC 고위층이 알고도 넘어간 거죠. 저도 기자 생활을 짧게 해봤는데 저희가 아는 사실이 시장이 시체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때마다 참담한 자괴감을 느꼈었는데요. 그건 당연합니다. 절대 기자들한테 또는 애널리스트한테
회사 실체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이용의 대상이죠. 애널리스트하고 기자는 어디까지나 자기들한테 유리하게끔. 세마이 애널리스트가요, 한국에 와서 한국 삼성전자의 이 엔지니어들, 특히 영 엔지니어들을 만나 봤겠습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생산 라인의 현장 관계자들 만나 봤겠습니까? 주로 고위층들하고 우아하게 통화를 했겠죠. 고위층들이 항상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입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뉴스의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린홍원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을 볼 때는 수량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24년 대비해서 작년 TC본도의 발주 수량이요 거의 70%가 격감을 했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그렇고요. 금액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24년 대비해서 25년에 발주 수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가 아는 사실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들게끔 만들죠. 1년 기다리셔가지고 앞으로 유동적인 이 HBM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차분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